그러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감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집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있다 그랬는데 되게 대장정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필수 규정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시작을 알리는 이 1장 환자 안전 보장 활동이야말로 이 기본 가치 체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낙상 예방 활동을 하고 손 위생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장 환자 안전 보장 활동의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읽죠? 자, 1.1이라고 하고 이 조사 항목이라고 하는 M2를 포함해서 자, 여기 조사 항목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이제 1.1.1, 1.1.2, 1.1.3, 1.1.4, 1.1.5, 1.1.6 이렇게 읽기로 했어요. 자, 먼저 기준 1.1에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정확한 환자 확인과 정확한 의사소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려고 해요. 왜 이거를 조사하냐면 자, 환자 확인과 관련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환자 접수가 잘못됐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환자 접수가 잘못돼가지고 오류가 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진료실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근접 오류로 끝나지만 만약에 진료까지 보고 어떤 치료나 시술 같은 거 했어. 이미 늦었어. 환자한테 해가 가했던 위해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 이렇게 확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직원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환자 확인을 수행해야 된다. 이거 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정확한 의사소통이에요. 예를 들면 구두 처방, 필요시 처방,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 항목 1.1.1 보시면 정확한 환자 확인 및 의사소통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자, 여러분 이 S, 구분에 있어서 S는 structure, 구조적인 걸 보겠다. P는 process, 과정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등급, 모두 다 필수, 정규, 시범 항목에서 자 필수 기준인 거고요. 상중하 조사 결과 상은 10점이라 그랬고 중은 5점이라 그랬고 하는 0점이라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PRN 처방 안 한다. 뭐 요런 데는 미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과연 이런 의료기관이 있나 싶어요. 자, 어쨌든 한 건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해당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0건이에요. 이러더라도 구두 처방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해당에 해당되지 않고 상중하 점수정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필수 기준은 다 절대 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상이나 중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1.1.1을 볼게요. 1.1.1 같은 경우는 여기 필수라고도 나와 있죠. 정확한 환자 확인, 의사소통에 대한 규정.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기준의 2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다시 올라갈게요. 1.1.1에 정확한 환자 확인 및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기준의 2의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규정과 서류 이런 것들 만들고 직접 교육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대로 서류를 보여주셔야 되고 이 규정대로 직원들이 대답을 하셔야 이 상중하 점수 중 하를 면하고 상이나 중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자 확인 시점 보시면 의약품 투여 전이나 혈액제제 투여 전이나 검사 시행 전, 진료 처치 전. 자, 이럴 때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환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개방형 질문으로 자, 최소한 2가지 지표로 그쵸? 예를 들어서 송아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개방형 질문.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예시에 환자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병실 호수나 위치를 알리는 그런 지표는 장소, 그냥 위치 확인에 불과하는 그런 거는 환자 확인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환자 확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 개방형에다가 두 가지 지표인 환자 이름, 생년월일. 만약에 병동 팔찌가 있는 병동 같은 경우라면 뭐냐면 등록번호. 요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지표 이상 요렇게 개방형으로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환자 확인 방법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의식 없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도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이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없다. 그러면 누가 해야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보호자에게라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이에요. 구두 처방 같은 것들은 자, 응급 처방 이럴 때 진짜 무균술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게 구두 처방이에요. 꼭 서면 처방을 받아야 되고. 자, 그래서 구두 처방에 이제 절차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하면서 받아 적기를 하고 대일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처방한 지시자 정보 다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거 다 리드백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서면 처방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서로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직원 인터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간호사, 의사 인터뷰 이런 걸로 이제 점수를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필요시 처방 같은 것도 이제 필요시 처방 여기에 전해질 제제, 헤파린 주사제, 백신, 경고용 항우고제, 항생제, 주사제, 면역 억제제, 혈액 제제. 자, 이런 거 빼고는 PRN 처방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RN 처방 때 여러분 꼭 요렇게 왜 이거를 언제 줘야 되는지, 왜 줘야 되는지 이걸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처방을 클릭했을 때 그 내용을 꼭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을 꼭 지켜줘서 규정을 만들고 요렇게 서류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직원 인터뷰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에 대한 거 있잖아요. 뭐 막 흘려 쓰는 글씨체라던가 전자처방의 경우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유사 코드나 유사 이름 뭐 이런 거 의약품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실제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1.1.1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1.1.2는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요, 여러분. 1.1.1이 왜 이렇게 길었냐면요. 규정과 서류를 보는 거라서 여기에 있는 거를 토대로 이제 1.1.2부터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직원 인터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부터 환자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지 구두 처방을 어떻게 규정대로 수행하는지 PRN 관리하고 PRN은 어떻게 받아 적고 리드백하고 서면 처방을 24시간 내에 받았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을 할 때 뭐 이러한 경우 있잖아요. 앞에서 대처 방안 어떻게 하나 뭐 다시 해주세요 라던가 그쵸?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서 처방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1에 대한 거야. 정확한 환자 확인과 정확한 의사소통. 자, 1.2는 뭐냐면, 자, 낙상 예방 활동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의료기관은 낙상으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특정 의료기관의 시설 환경을 고려한 낙상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낙상 예방은요, 환자 보호자가 이 의료기관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장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 규정이 있는지 스트럭처 확인하고 필수 기준이기 때문에 상중하 중에 하가 나오면 안 되고, 이제 빠르게 나갈게요. 1.1에서 정확하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1.2. 자, 입원 초기 평가. 1.2, 1.2.3. 낙상 예방 활동, 특히 고위험 환자에 대한 거. 1.2.4. 재평가 수행하는 거. 1.2.5. 자, 낙상 예방 활동, 모든 부서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면, 일단은 여기 스트럭처라고 나오는 1.2.1에서 요 부분에서 이거를 반영해서 역시 규정을 만들어야겠죠. 각종 서류랑. 그죠? 그러면 입원 환자 대상으로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원 환자 대상으로 뭐 몰스폴 스케일이라던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평가 도구, 낙상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입원 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재평가라고 하는 건 정기적인 재평가, 입원 중에 환자 상태 변화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 투여, 졸피뎀을 투여했다. 뭐 그쵸? 그리고 뭐 수면제를 처방했다든가 투여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재평가를 한다라는 것들 꼭 기재를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위험 환자 낙상 예방 활동 같은 경우는 직원 간의 정보를 어떻게 공유해요? 자, 스티커. 침상에다 고위험 환자, 팔찌에다 고위험 환자 빨간색 스티커. 그 다음에 전산 같은 거.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제가 필기한 거 카페에다 올려드리잖아요. 1.1 정확한 환자 확인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사소통. 구두 처방, PRN 처방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럼 1.2가 뭐냐면 우리가 낙상 예방 활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고위험 환자 이제 스티커 이렇게 한 거 그리고 낙상 예방 안내문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함께 첨부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기억을 했다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이 자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낙상 예방에 대한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 호출 시스템 같은 거 그리고 낙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활동 같은 것들 이런 거 예시로 나와 있는 것도 다 규정 안에 넣으셔야 되고 규정에 있다는 건 실제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뷰 준비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밑에 1.2.2, 1.2.3, 1.2.4, 1.2.5 여기에서 다 밑에서 확인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규정과 관련 서류들을 여기까지 1.2.1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규정에다 넣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낙상 발생 가능 장소 또는 부서의 낙상 예방 활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환자 이송을 포함한 이동 경로, 외래 진료실, 검사실, 치료실. 보통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한 줄도 그르치지 않고 다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한 줄 한 줄 간과하면 점수 못 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필수 규정인 만큼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 우리가 1.1 했고 1.2 했고 자, 1.3 같은 경우는 자, 손위생이잖아요. 정확하게 손위생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 손위생 근데 손위생을 그냥 뭐 어떻게 보겠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위생 같은 경우도 기준이 당연히 있죠. 왜냐, 의료기관 내에 미생물의 주된 전파 원인이 손을 통한 감염이고,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직원들이
철저하게 6가지 손 씻기, 그 다음에 손 뭐 30초에서 60초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규정을 보고요. 그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1.3.2와 1.3.3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시 다 필수 기준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관리청의 자료나 WHO, 뭐 CDC보다는 당연히 질병관리청의 자료 또는 학회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죠. 손위생을 언제 수행해야 되죠? 환자 접촉하기 전, 청결 무균 시행 처치 전, 그 다음에 체액 노출된 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의 기구, 물건 접촉 후 이럴 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손위생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짜르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위생은 실제로 하는지 자 손위생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해요. 지나가다 샥 그냥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이 왔는데도 손을 잘 안 닦는다. 알코올젤을 이용해서 잘 안 닦는다라고 하면 손위생에선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사위원 앞에서 일부러라도 좀 많이 하는 모습 보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손소독제 구비라던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손소독제 구매 내역 같은 거, 영수증 있잖아요. 세부 내역 영수증 이런 거 첨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위생 그 교육 자료 요런 것도 여러분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좀 그 홍보 자료 같은 거 여러분들이 원본으로 좀 받아가시고 이렇게 1.3.2와 1.3.3에도 실제로 가서 손위생 6가지 손 씻기로 이렇게 6가지의 경우 5가지의 경우죠. 요렇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손위생 수행해야 하는 시점은 하이파이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30초에서 60초 동안 6가지 손 씻기로 손을 닦는지 어떤 경우에 이 5가지 즉 하이파이브의 경우 이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손소독제 그 다음에 손 뭐 거품 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잘 구비하고 사주는지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길면 또 끝까지 안 들으시니까 빠르게 아주 핵심 정말 정확하게 한 줄 한 줄 다 요렇게 챙겨가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한 그런 자료나 내용은 제가 카페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중요한데 이 해석과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텐데 이제 제가 무료 자료와 무료 강의로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양병원 인증 기준 4주기 인증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필수 기준이 분포되어 있는 제1장 환자 안전 보장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꼭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 카페에 여러분들을 위한 그 원본 자료 제공해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 의료기관에 맞게 수정하셔도 되고 그렇게 막 쓰셔도 됩니다. 저는 배워서 남과 같이 공유하자, 배워서 남 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